안녕하세요. 진아스토리의 진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치경부 마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진아가 근무하는 병원에 치경부 마모증으로 내원하신 환자분들이 유독 많았어요. 날이 추워져서 그럴까요? 그 분들이 궁금해서 질문했던 그 질문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일률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치경부 마모증에 대해서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어떤 예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셨던 치과 종사자분들이나 혹은 그 증상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환자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요즘같이 좀 추워진 날씨에 많이들 얘기하시는 증상이 있는데요. 실장님, 잇몸이 내려가서 잇몸이 파였어요. 혹은 실장님, 치아가 파여서 거기가 시려요. 고춧가루가 껴요. 이런 증상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해드리는데 어디가 파이는 거냐면요, 이렇게 잇몸이 파였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근데 잇몸이 파이는 게 아니라 여기 잇몸이랑, 보이시나요? 잇몸이랑 요 잇몸 경계 부분, 요 부분을 치경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에 파임 증상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가 둥글게 패이시는 분들도 있고 V자 형태로 패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생기냐면 외부적인 힘이 가해지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여기 잇몸이랑 조금 먼 곳에 있는 요 부분은 좀 단단하거든요. 근데 잇몸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부분은 조금 약해요. 그래서 외부적인 힘이 가해졌을 때 약한 부분이 이제 패이는 증상을 가지게 돼요. 그거를 치경부 마모 혹은 치아 패임 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치아 마모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 왜 생기냐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양치를 옆으로 너무 세게 하는 거죠. 이렇게 조금 뻣뻣한 칫솔로 연마제가 좀 많이 들어있는 치약을 사용한다든지 해서 옆으로 막 분노의 양치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잇몸과 치아의 그 경계 부위는 되게 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치아가 좀 잘 마모될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패이는 건데요. 이렇게 양치에 의해서 패이는 경우는 그 패임의 그 증상이 약간 완만하게 둥그스름하게 패이는 경우가 조금 많아요. 두 번째는 교합력, 이렇게 씹는 힘에 의해서 패이는 증상인데요. 우리가 질긴 음식을 많이 먹는다거나 딱딱한 거를 많이 씹거나 할 때 뿌리 끝이 깨져 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윗턱은 고정이 되고요. 아래턱으로 이렇게 탕탕 치면서 밥을 먹게 돼요. 이때 어떤 힘이 가해져야지만 음식이 씹히겠죠. 근데 너무 딱딱하거나 질긴 거 씹게 되면 예전에 턱관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고기류나 이제 뭐 그런 질긴 거 아니면 뭐 아몬드라든지 이런 걸 씹을 때 가해지는 힘이 보통 30kg에서 50kg 정도의 힘이 가해져야지만 얘네가 씹혀요. 야채류도 그때 한 20kg 정도 힘이 가해져야지만 씹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강한 힘이 탕 가해져야지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 힘이 어떤 분들은 조금 덜 세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약한 걸 씹어도 이렇게 탁 가해지는 힘이 세신 분들이 있거든요. 교합력이 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힘이 세신 분들도 치아 패임 증상이 좀 잘 생깁니다. 세 번째는 그 악습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앙 다무는 습관이 있다든지 이갈이를 한다든지 그럴 때 외부적인 힘이 좀 비정상적으로 가해질 때 가장 약한 이 경계 부위가 패이는 거예요. 이렇게 깎여 나가는 거죠. 우리가 도끼집 그 나무에 도끼로 이렇게 탕탕 치면 나무 끝이 V자 형태로 깎여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질긴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씹을 때 가해지는 힘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세다든지 혹은 앙다문 습관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갈이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우리 치아 중에 약한 이 경계 부위가 이렇게 패어나가는 거예요. 요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완만하게 패이는 것보다 약간 V자 형태로 패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칫솔질에 의해서 패이는 것과 아니면 음식물이나 이렇게 뭐 악습관에 의해서 패이는 경우에 관리하는 게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패이는 원인에 따른 그 관리법을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자주 드시는 뭐 주스라든지 탄산음료 혹은 그 스포츠 음료, 그런 음료에 의해서도 이 부분이 패이기도 해요. 마모되기도 해요. 양치가 잘 되지 않으면 그 부분이 부식이 잘 일어나서 이제 약해진 상태에서 양치질을 하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패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섭취를 하고 난 다음에는 물로 혹은 이렇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양치를 꼭 해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패이는 원인은 이제 이 정도로 좀 나뉘어져요. 그렇다면 이렇게 치경부 만모가 생겼을 때 어떤 증상이 많을까요? 네, 대부분 패인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은 양치할 때 칫솔이 닿으면 시려요. 귤이나 이렇게 약간 새콤한 과일을 먹을 때 시려요. 혹은 찬물이 들어가면 시려요. 그런 시린 증상을 많이 호소를 하세요. 그 이유는 우리 치아는 그냥 뼈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신경이 있고요. 또 신경 주변에는 신경세포층이 있는데 치아가 패여서 만모가 되면 그 세포층이 노출이 돼서 시리기도 하고요. 혹은 신경하고 너무 가까이 패이면 또 시린 증상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외부의 그런 자극이 신경으로 전달이 돼서 시린 증상으로 느끼는 건데요. 시린 증상을 호소하시거나 아니면 음식물이 끼어서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그렇다면 이런 패인 증상으로 시린 증상이 있을 때 어떤 치료법이 있을까요? 네, 치료법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가장 간단한 치료법은 그 패여 있는 곳을 떼우는 거예요. 병원에 가시면 뿌리 쪽에 패여 있는 경우에 이거 간단히 떼우시면 돼요 라고 안내를 많이 받으실 건데요. 떼우는 것도 재료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재료로 떼우는지 진아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런 GI라는 재료로 떼우게 됩니다. 이 재료는 보험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치아당 10,000원을 기준으로 비용이 약간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요 안에 파우더가 들어있어요. 이 파우더랑 요 액체가 된 거를 섞어서 조금 끈적끈적한 물질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패인 부분에 떼어주는 건데요.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겠죠. 이 재료의 단점은 치아 색상보다 조금 밝아요. 혹은 치아가 너무 밝으신 분들은 얘가 좀 어둡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치아 색상하고 균일하게 맞추기가 조금 힘들어서 심미적으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앞니에 떼우면 조금 표시가 나요. 그래서 앞니에는 크게 권하지 않은 재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도가 조금 많이 약해요. 그래서 당일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씹는 힘이 세신 분들은 당일날 좀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패인 원인이 씹는 힘 때문이다 그러면 잘 권하지는 않아요. 요 GI라는 재료로 떼울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부분 병원에서 많이 설명을 들으셨을 건데요. 레진이라는 재료로 떼우기도 합니다. 레진이라는 재료는 이제 뭐 이렇게 생겨 있는데요. 이런 스틱형으로 되어 있는 애도 있고 이렇게 주 사이에 들어서 있는 애도 있어요. 스틱형은 요 안에 이렇게 조금 단단한 성분의 애가 들어있거든요. 얘를 이렇게 떠서 치아 표면에 붙여서 굳혀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렇게 주사 형태로 되어 있는 애는 이렇게 짜면요. 보시면 이렇게 물
곡성 형태로 나와요. 요런 애로 떼어주기도 합니다. 요거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그 원장님들이 선호하시는 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어떤 재료를 쓰냐에 따라서 조금 잘 떨어지냐 아니면 좀 더 잘 붙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씹을 때요, 이렇게 땅땅하고 씹잖아요. 요때 내 치아가 단단해서 그냥 아무런 그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치아는 굴곡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굴곡 현상이 뭐냐면 힘을 이렇게 땅땅 받을 때 치아가 약간 이렇게 움직이나 이랬잖아요. 왜 자가 이렇게 튕기는 것 같은 증상 있죠?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런 굴곡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씹는 힘에 의해서 그 굴곡 현상의 재료가 잘 견디면 좀 잘 붙어 있고요. 그걸 잘 못 견디는 재료면 좀 잘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진도 어떤 레진을 쓰냐에 따라서 좀 잘 떨어지기도 하고 좀 덜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레진의 장점은 심미적이에요. 여러 가지 색상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치아 색상에 최대한 맞출 수 있어서 좀 심미적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그 GI라는 재료에 비해서는 강도가 조금 더 좋아요. 좀 더 단단하고 GI보다는 이 재료가 굴곡 현상에 좀 견디는 힘이 좋아서 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 표면을 이렇게 깨끗하게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그 화학적인 처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재료를 붙여주기 때문에 조금 더 잘 붙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스티커 붙일 때 스티커에 접착 성분이 있잖아요. 그런 접착 성분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얘를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단점도 있겠죠. 네, 맞아요. GI에 비해서 비용이 조금 고가예요. 보통 한 5만원에서 한 8만원 정도 비용이 책정이 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재료는 사용하는 치과보다 사용하지 않은 치과가 조금 더 많아요. 왜냐면 재료 자체가 조금 고가라서 잘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병원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본드필이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가루랑 여기 액체되어 있는 애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쌓아 올려서 떼우는 건데요. 이 재료를 쓰는 이유는 현재 나와 있는 재료 중에 치아 아까 치경부 쪽에 떼었을 때 치아의 굴곡 현상을 견디는 힘이 얘가 제일 좋대요. 그래서 레진이라는 걸로 떼었는데도 너무 이렇게 힘이 좀 세서 잘 떨어지시는 분들, 그걸로 인해서 조금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재료를 좀 쓰는데요. 단단한 대신에요. 그리고 또 굴곡 현상을 잘 견딜 수 있는 대신에 이 재료의 단점은 레진에 비해서는 신미성이 조금 떨어져요. 색상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거나 하기보다는 레진은 약간의 좀 반들반들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치아에 반들반들한 것처럼. 근데 얘는 그 반들반들한 성질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약간 터벅터벅하다 그래야 될까요? 텁텁한? 근데 침이 묻으면 크게 표시는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나 예전에 이거 떼었는데 너무 잘 떨어져서 떼우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조금 많이 떼어드리고 있고요. 비용은 재료 자체가 조금 고가라서 레진보다 조금 높게 책정해서 받는 병원도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병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라서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경부 마모증, 치아 페임 증상이 있다 하면 레진으로 떼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너무 심한 경우는 신경치료해서 이를 덮어 씌울 수도 있다라는 거. 이제 이렇게 치과에서 떼었다면 모든 게 다 끝났냐? 그게 아니죠. 병원에서 페임 부분을 떼었다면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되는 관리법이 있을 건데요.
페임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마모증이 있으신 분들은 칫솔모를 조금 부드러운 거, 뭐 미세모라든지 그런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치약은 연마제가 많이 들어있지 않은 성분을 쓰시라고 안내를 드려요. 그리고 시린 증상이 좀 심하신 분들은 시린이 전용 치약을 좀 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린이 전용 치약을 쓰실 때는 보통 2달 이상 꾸준히 쓰셔야지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치아 페임이 생기지 않게끔 예방하는 방법도 있어요? 라는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물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페인다고 했죠? 맞아요. 옆으로 막 양치를 세게 해서, 혹은 너무 질긴 걸 많이 먹어서, 혹은 앙 나무는 습관 때문에, 이갈이 때문에, 그런 이유들로 페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예방법은 이런 원인을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칫솔로 위아래로 양치를 닦아 주신다거나, 혹은 너무 질기고 딱딱한 음식은 피해 주신다든지, 너무 앙 다무는 습관이 있다면 그런 습관을 개선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미 이렇게 저작근이라고 해서 씹는 교합력이 세신 분들은 내가 아무리 살살살살 씹는다고 해도 힘이 살살살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씹는 힘이 너무 세다, 아니면 뽀득뽀득 이를 갖나, 아니면 내가 뭔가 집중할 때 앙 다무는 습관이 있다, 그렇다면 병원에 이렇게 가시면요, 요 근육의 힘을 빼기 위해서 보톡스라는 그런 시술을 하기도 해요. 그런 보톡스 시술로 그 씹는 교합력을 낮춰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인 증상이 양치 습관 때문인 건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씹는 힘, 아니면 그런 악습관 때문인 건지에 따라서 예방관리법이 다르니까요. 병원에서 꼭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고 그렇게 예방법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치경부 마모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예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많은 환자분들이 하고 난 다음에 묻는 몇 가지 질문을 좀 추려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Q&A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시린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갔더니 이제 떼어야 된다고 한 거죠. 그래서 레진으로 떼었습니다. 근데 시린 증상이 조금은 나아졌는데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어요. 원래 떼어도 이렇게 시린가요? 네, 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치아는요, 여기 가장 바깥쪽은 단단한데요, 안에는 말랑말랑한 층이 있어요. 이렇게 사과로 비교를 하자면 사과 껍질은 단단한데 안에 사과 속살은 조금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리고 사과 안에 심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처럼 치아 가장 바깥쪽은 외부적인 자극을 받아도 크게 시리거나 아프거나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 치경부라는 곳이 파이면 가장 단단한 층 말고 그 안에 부드러운 층이 노출이 되는데요. 패여있는 정도에 따라서 신경세포층이 있는 것도 있고요. 혹은 신경하고 너무 가까워서 내가 떼어놔도 외부적인 자극이 신경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떼우는 재료가 완전히 밀폐되지는 않아요. 레진도 현미경으로 보면 기포를 가진 재료고요. 지하에라는 것도 완전히 밀폐되는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시린 증상을 어느 정도 완화는 할 수 있지만 100%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린 증상이 있다, 떼었는데도 시린 증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조금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한다거나 시린이 전용 치약을 쓰신다거나, 혹은 치아 영양제, 그 영양제를 좀 쓰신다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불소도포를 좀 받는다든지 등 그 시린 증상을 좀 완화하기 위한 다른 처치를 함께 받는 거를 권유해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시리지 않아도 무조건 떼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시리지 않다면 무조건 떼우는 걸 권유하진 않고요. 물론 패여있는 정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죠. 많이 패였는데 신경관이 쪼그라들어서 시리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치아가 부러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떼우시라고 권유를 해드리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정말 촉이거나 그럴 때는 지켜보기도 해요. 근데 한번 패이면 외부적인 자극에 더 빨리 패이거든요. 패이는 속도가 조금 빨라지기 때문에 조금 부드러운 칫솔을 쓰시라고 권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연만제가 조금 많이 들어있지 않은 치약을 쓰시라고 권유를 해드려요. 그렇게 내가 좀 스스로 관리를 하신다면 뭐 패였다고 해서 무조건 떼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치료 시 아파요? 치료할 때 크게 아픈 시술은 아니에요. 이렇게 패여 있는 곳이요. 단순히 마모증 때문에 패여 있다면 치아를 깎거나 하지 않아요. 근데 막 아픈 시술은 아니지만 조금 불편할 수는 있는데요. 패여 있는 게 요 잇몸이랑 여기 잇몸이랑 요 경계 부분이 패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패여 있는 게 잇몸 이쪽에 패여 있으면 여기 잇몸 안에다가 실 같은 거를 넣거나 하지 않은데요. 만약에 패여 있는 게 조금 잇몸 아래거나 아니면 정말 잇몸하고 너무 가까이 있다면 정밀하게 떼어드리기 위해서 요 잇몸 안쪽에 실 같은 걸 이렇게 땅땅땅땅 넣기도 해요. 그러면 그걸 넣을 때 조금 따끔따끔한 증상을 느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는 아픈 거 너무 싫고 겁나요 하시는 분들은 하시기 전에 표면 마취제 같은 거 살짝 발라달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부분에 표면에만 마취 주사를 조금 맞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치료를 할 때 통증은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치과 진료 받을 때 그 아픔, 그 공포 그거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치아보험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질문을 엄청 많이 받는데요. 그 가입 제안서를 보면요. 충치나 치주 질환으로 인한 어떤 질환에 떼울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런 보험을 가입을 하셨다면 마모증으로 인한 건 충치도 아니고 치주 질환으로 인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치아보험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치경부 쪽에 이 부분을 떼우는 거라도 충치가 생겼어요. 그래서 떼우는 경우는 충치로 인해서 떼우는 거니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진단명이냐에 따라서 보험 청구의 부분은 달라지기 때문에요. 충치는 없고 단순히 마모가 되어 있어서 치아 폐입니다 라고 한다면 치아 보험 청구는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평소 단단하다고 레진으로 떼우라고 해서 떼었는데 금방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는 굴곡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내가 씹는 압이 너무 세거나 아니면 지른 걸 많이 드신다던가 하는 경우는 그 굴곡 현상 때문에 떼운 재료가 잘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씹는 때 충격이 너무 많이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떼었는데 너무 잘 떨어지시는 분들은 왜 떨어지는지를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씹는 압이 너무 세다? 그렇다면 씹는 압을 줄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미 생성되어 있는 근육의 힘이 이렇게 씹는 저장력이 내가 살살 씹는다고 해서 이렇게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건 보톡스 치료입니다. 치과에서도 보톡스를 맞는다는 거. 그래서 보톡스를 맞아줌으로써 내가 씹는 힘을 줄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치아에 가해지는 힘이 적어지니까 충격이 덜 받으니 떼운 재료가 잘 떨어지지 않죠. 그리고 떼우는 게 이렇게 스티커를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티커를 붙였는데 옆으로 내가 양치를 하면 이제 충격이 계속 옆으로 가해지니까 그 스티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떼온 재료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양치를 할 때 위아래로 닦는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습관, 그리고 패여있는 원인을 제거를 해주셔야지만 떼온 재료도 오래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뭔가 병원에서 잘못 떼온 거 아니야? 이거 뭐 떼어도 별로 소용없네, 이렇게 생각하시기 전에 내가 왜 파였는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파였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그 원인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치경부 마모로가 하는 치아 페임, 이제 어떤 건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잘 아셨죠? 여러분들 조금 파였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병원에 가셔서 올바른 치료로 건강한 구강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혹시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언제든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치과 문화와 보험 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 나은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